이번에 국가보훈부가 하반기 7대 핵심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지원과 보상 확대, 제대 군인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오늘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몰라서 못 받는 일을 줄인다. 찾아가는 보훈. 그동안 보훈 제도가 있어도 정작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국민이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생계 지원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돕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장기요양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없도록 확인되는 즉시 정부가 먼저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독립운동가 발굴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약 600명 규모로 포상을 늘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계속 찾아낼 계획이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6.25 전쟁 무연고 전사자도 정부가 직접 확인해 등록을 추진합니다. 유족이 없는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4.19 혁명 유공자 포상 정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보훈 행정이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 구조에서 숨은 대상자까지 찾아내는 구조로 바뀌어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아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앞으로 나올 후속 발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희생에 걸맞은 보상 더 넓고 빠르게.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보상 확대입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포상 시기나 사망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렸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보상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 이 개편으로 2027년부터 약 2,300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 참전 유공자를 위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자에 대한 지원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시행에 대비해 등록과 의료요양 지원 등 후속 제도를 미리 준비할 계획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즉시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훈 심사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됩니다. 자료 검색이나 심사 자료 작성을 AI가 보조해서 심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또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예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보상 정책의 방향은 더 많은 분에게 더 빠르게 더 합당하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는 만큼 후속 발표를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병원 문턱을 낮춘다. 보훈의료 인프라 확대.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차이가 크다는 게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 정부는 보훈위탁병원을 2026년 1200개소에서 2030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도 보훈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훈병원이 아예 없는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강원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기존 보훈병원에는 스마트 병동과 AI 기반 진료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일 방침입니다. 혼자 지내시는 고령 보훈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도 넓혀갈 계획이고 보훈요양원과 재가복지 서비스 역시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4. 제대군인 부상장병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군 복무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지만 전역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 복무자들은 새 직장을 구하거나 경력을 인정받는데 현실적인 벽을 자주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군 복무 경력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민간 기업과도 협력을 넓혀 군 경력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에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협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청년 제대군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 주택이나 지원 사업에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 군 복무 기간만큼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복무 기간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지원의 문도 넓어집니다. 기업과 연계한 채용형 직업 교육을 늘리고 중,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도 민간 구직급여의 약 50% 수준인 월 최대 102만 원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상장병 지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치료 과정과 보훈 등록 절차가 따로 진행돼 불편함이 컸는데 앞으로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협력해 치료부터 보훈 등록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군 복무 중에도 미리 보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역 후 지원이 늦어지는 일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5. 독립의 가치 다음 세대와 함께 있는다. 보훈은 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독립기념관은 전시 위주에서 벗어나 체험과 교육 중심의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고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지원도 늘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발굴이 계속됩니다. 해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와 보존 역시 범위를 넓히고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독립기념관, 호국기념관, 민주묘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효창공원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백범 김구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국민 참여형 행사도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2029년 대전에서 개최 예정인 인빅터스 게임 세계상위군인 체육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국제보훈 컨퍼런스도 늘리고 유엔 참전용사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7대 핵심 추진 방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5가지 주제로 묶어서 살펴봤습니다. 찾아가는 보훈 서비스, 희생에 걸맞은 보상 확대, 촘촘해지는 의료복지, 제대군인 부상장병 지원 강화,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국제보훈 확산까지 이어집니다. 이 중에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과제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시행 시기와 대상은 앞으로 나올 후속 발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히 의료지원 확대, 보상제도 개선, 찾아가는 보훈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인 만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